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전 이곳에 사연을 보내시는 다른 분들처럼 사연을 듣다가 저의 막막하고 너무나도 많이 아팠던 결혼 생활이 떠올라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퍼즐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개수가 많은 퍼즐을 맞춰보신 사람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엄청난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한 취미예요. 그만큼 완성하고 나면 그 만족감이 엄청나기도 하고요. 남편과 저는 개수가 꽤 많은 퍼즐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좋아하는 애니마저 같아 함께 작업하는 일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이 돼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과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도 좋긴 했지만 화목한 시댁의 모습도 좋아 결혼을 마음먹게 되었어요. 그 빌어먹을 화목이 제 발등을 찍다 못해 뭉개버릴 줄 꿈에도 몰랐지만요. 하여튼 결혼까진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의 연봉이 저보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은 돈이 저보다 적어 씀씀이가 많이 해픈가 싶긴 했지만 돈 생각하며 결정한 결혼이 아니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렇다 보니 집을 장만할 때도 제 돈이 좀 더 들어가긴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공동 명의로 했네요. 그래도 집은 남자 명의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시댁의 언질에 시댁은 남편 명의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집은 당연히 우리 아들 명의로 했지? 그럼 엄마 걱정하지 마. 그래 잘했다 아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려무나. 명의가 무슨 의미가 있니? 그냥 이 노인네들이 아직은 고지식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렴. 알겠지? 네, 어머님. 명의 문제로 여러 말이 오갈 때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긴 했지만 결국 공동 명의로 했고 융통성 있게 거짓말을 해준 남편 덕분에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 문제만 뺀다면 결혼하고 난 뒤에도 저흰 여전히 행복했고 별다른 시집살이도 느끼지 못한 채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신혼생활을 더 황홀하게 만들어줄 소식이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그게 정말이야? 와, 정말 고생했어. 그럼 뱃속에 우리 아기가 있단 말이야? 너무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전 임신을 했고 꿈만 같았어요. 아기를 원하고 있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더 빨리 임신이 돼서 그 기쁨이 몇 배로 더 크게 느껴졌어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생각하니 왜인지 큰일을 한 것 같고 더 조심해야 할 것 같고 그렇네. 당연히 큰일을 한 거지. 조심 또 조심해. 나도 당신 스트레스 받지 않게 노력할 테니까. 임신의 기쁨을 느끼며 하루하루 보냈던 것도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이것저것 아기용품을 알아보던 중 전 문득 생겨난 궁금증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 열면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당신 돈 얼마나 모았어? 이제 아기도 태어날 거고 우리 서로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저희는 결혼 이후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었고 일정 금액을 생활비 통장에 입금해 그것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었어요. 전 목적에 따라 통장에 나눠 적금하고 있었던 터라 모인 돈이 꽤 있었고 그렇기에 남편도 어느 정도 모아뒀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물음에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많이 모으진 못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오픈한 통장 잔고는 참 참담하더군요. 59,800원? 정말 이게 다야? 거짓말하지 말고 따로 적금 든 건 있는 거지? 아니, 없어. 그게 지금 가진 전 재산이야. 뭐? 그게 말이나 돼? 당신 연봉이 얼만데? 그 월급으로 적금도 안 되는데 가진 전 재산이 10만 원도 안 된다는 게 말이나 돼?
당신 나 몰래 2집 살림해? 그렇지 않고선 말이 안 되는 금액이잖아. 제가 노발대발하며 말하자 남편 놈은 세상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그게 부모님 생활비 들였어. 당신도 알다시피 2분 다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연금으로는 생활이 힘드시니까 내가 총각 때부터 생활비 들였었거든. 결혼하고도 당신이 돈 관리는 각자 하자길래 내가 집에 생활비 주는 거 다 알고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 화목한 시댁은 장가간 장남의 돈까지 화목하게 나누어 쓰고 있었더군요. 너무 화가 나 당장이라도 시댁과 연을 끊어버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선택인 것 같아 화를 꾹 참고 말했어요.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당신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야. 한 집안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 생각도 없어도 어쩜 그렇게도 없어? 투자했다고 해도 머리 아플 판국에 뭐? 생활비를 줘? 그것도 월급을 반 이상을? 당신이 제정신이야?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남편은 그제야 상황 파악을 한 듯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저의 반응에 남편은 대답도 못하고 애꿎은 손톱만 튕기고 있더군요. 그 꼴을 보는데 밤새도록 기다려도 제가 기다리는 답변은 돌아오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기다리지 않고 앞으로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친히 알려주었습니다. 다신 시댁에 그 어떤 돈도 주지 마. 다 끊어. 알겠어? 어? 이렇게 갑자기 한 푼도 드리지 말란 말이야? 아, 용돈은 드려도 돼. 단 30만 원은 넘기지 마. 30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하셔? 그렇게는 못해. 아, 그래? 그렇게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고 싶으면 나랑 이혼하면 되겠네. 난 가정도 내팽개치고 효도하는 남자랑은 못 사니까 말이야. 이혼? 무슨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해. 이때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야. 나한테 그거보다 나쁜 일은 없다고.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으면 나랑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가정을 만들어 놓고 당신 부모님께 돈 다 갖다 바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 생각을 좀 해, 제발.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인 걸 잊지 말란 말이야. 하여튼 난 분명하게 말했다. 또다시 이런 일 만들면 이혼이야. 난 2번 기회는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고 당장 다음 달부터 돈 들이지 마. 알겠어? 알겠어. 남편은 그래도 이혼을 하기 싫었는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 전 불시에 남편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다행스럽게도 통장 잔고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통장 잔고를 잘 지켜낸 대신 절 지켜내진 못했지만요. 시댁에선 저의 입김으로 넉넉하던 생활비가 30만 원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알아버렸고 그 덕에 전쟁보다 더 큰 난리가 났더군요. 당연했겠죠. 늙은 시부모님들부터 젊은 시누이까지. 일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이 남편 생활비로 생활하다 하루아침에 돈줄이 막혔으니 난리가 날 수밖에요. 이때부터였죠. 화목하고 다정하던 시댁 식구들이 입만 열면 돈 타령만 하는 돈벌레가 되어버린 것은요. 어머님과 시누이는 틈만 나면 전화로 돈 타령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그걸 몰라서 묻니? 넌 왜 우리 아들 돈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니? 왜 너 때문에 화목하던 우리 집이 쑥대밭이 되어야 하냐고? 어머님, 이제 어머님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심지어 내년엔 한 아이 아빠도 되고요. 그런 아들의 돈이면 어머님이 나서서 안 줘도 된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아들 돈이 쓰고 싶으셨으면 장가를 보내지 마셨어야죠. 장가는 보내시고 돈은 계속 받아 쓰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 월급 거의 다 받아 쓰셨잖아요. 저희 어머님,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돈 모아야 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애 하나 키우는데 돈 엄청나게 든다는 거.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너도 돈 벌잖니? 우리 아들 돈은 우리 주고 네 돈으로 애 키우면 되잖니? 그렇게 하면 온 집안이 화목할 것을 넌 왜 그렇게 생각이 짧니? 아니면 머리가 나쁜 거니? 이건 말인가요, 똥인가요? 왜 사람 입에서 말이 아니라 쓰레기가 나오는지 도통 알 수는 없었지만 일단 대답은 해드렸어요. 전 제 등골 빼서 어머님 아들이랑 제 아들이랑 키울 생각 전혀 없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제 말은요. 앞으로도 생활비는 없을 테니 그런 줄 아시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의 단호한 말투에 어머님은 크게 당황하셨는지 어버버 하시며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을 대신해 이번엔 시누이가 나서더군요. 아니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그리고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무슨 생판 남처럼 네 돈 내 돈 딱 잘라 나누냐고요. 아가씨, 전 저희 친정에도 용돈 말곤 돈거래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아가씨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아가씨의 미래의 배우자가 자기가 버는 돈은 전부 자기 집에 가져다주고 정작 가정에 쓰이는 생활비를 포함해 애 교육비 전부를 아가씨에게 감당하라면 아가씨는 웃으면서 할 수 있겠어요? 아, 우리 남편은 참 효자구나. 당신은 효자 노릇 많이 해? 내가 애도 키우고 돈도 더 많이 벌어오도록 노력해볼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왜 그렇게 극단적이게 예를 들어요? 극단적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에요, 아가씨.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아가씨 오빠랑 이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이혼이요? 아직 못 전에 들으셨어요? 저 아가씨 오빠가 시댁에 또다시 돈 갖다 바치면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고 나발이고 그냥 이혼하고 싶네요. 언니, 지금 이혼을 빌미로 우리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셨대도 어쩔 수 없고요. 아가씨, 저 좀 바빠서 그러는데 더 할 말 없으면 끊을게요.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이런 전화를 받는 일은 허다했고 반복되는 말이 안 되는 소리에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무시하면 아버님을 저희 집으로 보낼 압박을 하더군요. 아버님, 저희 집까지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게야? 그런 건 아닌데 다저녁 때 연락도 없이 오셔서 무슨 일인가 해서요. 저녁은 드셨어요? 당연히 못 먹었지. 돈이 있어야 끼니도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돈도 없는 노인네가 어떻게 끼니 때마다 챙겨 먹고 다니겠어.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어머님이 보내서 오셨구나 하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녁 시간에 아버님이 굳이 저희 집에 찾아오실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럼 식사하고 가세요. 제가 금방 차려드릴게요. 됐다. 입맛도 없어. 너 같으면 지금 내가 입맛이 있겠느냐? 아휴, 아버님.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죠. 됐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여기 좀 앉아보거라. 이야기 좀 하자꾸나. 네, 말씀하세요. 분위기는 얼추 만들어졌고 아버님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려는 순간 타이밍 좋게 남편이 돌아오더군요. 남편은 어머님과 신우의 계속되는 괴롭힘을 알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제 눈치를 살피느라 눈알이 돌아갈 지경이었는데 집에 아버님이 계시는 것을 보곤 눈을 감아버리더군요. 아마 그 짧은 순간 제 표정을 읽은 것이었겠죠. 제 표정은 억지 웃음은 짓고 있지만 떠고가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지나가는 김에 들렸다.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저랑 이야기하세요, 저랑. 이 사람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한다고. 나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면서 이야기해요. 이 녀석이 왜 사람을 잡아 끌어? 그냥 좀 나오시라고. 남편은 아버님을 끌고 나가다시피 해서 나가더군요. 저라고 왜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댁을 보며 이혼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진짜 확 이혼을 해버릴까 하는 순간마다 나타나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기에 한 번만 더 참자고 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 갈 때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참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다 싶을 때 이혼해야 했는데 말이죠. 하여튼 정말 시댁은 누구 하나 제정신인 사람이 없는 집구석이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은 일대로 손에 잡히지 않고 입덧도 하지 않는데 음식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선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고 조금이라도 먹으라며 당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 아기를 생각해 억지로 음식을 섭취했어요. 그야말로 살려고 먹었죠. 그런 제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지만요. 그날은 시댁에서 오는 모든 연락과 만남을 피한 지 5일째 되던 날이었는데 웬일인지 아침부터 불이 나야 할 휴대전화가 조용하길래 이상하다 싶었죠. 이대로 포기할 사람들론 보이진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먼저 나서 전화해볼 수도 없으니 답답하고도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고 점심을 먹기 위해 1층 로비를 지나 문으로 향하던 그 순간 저를 부르는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봤고 거기엔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바라보는 신우가 있었습니다. 언니. 아가씨,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나도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저도요, 바쁘다고요. 그러게 전화만 받았어도 이런 일은 없잖아요. 아니, 생활비만 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아니 아가씨,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데 생활비 못 준다니까요. 제가 꿈쩍도 하지 않고 끝까지 돈을 주지 못한다고 하자 급기야 아가씨는 내 윗옷을 잡고 흔들며 악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연금 조금이랑 용돈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지금 우리 집 꼴이 어떤 줄이나 알아요? 언니 고집 때문에 쑥대밭도 그런 쑥대밭이 없다고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걸 왜 제가 책임을 져요? 그렇게 쑥대밭이면 아가씨가 일을 하시면 되자... 신우이에게 윗옷이 잡힌 채로 말다툼을 하던 저는 갑자기 아랫배에서 참지 못할 고통이 전해지며 그 자리에 쓰러지다시피 주저앉았고 제가 앉은 자리에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던 피가 한 방울씩 고이기 시작하더군요. 네, 전 결국 유산을 하고 만 것이었어요. 이렇게 급한 상황에 신우이란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러게 누가 남의 돈줄 트라마 그래요? 다 벌 받은 거라고요.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딱 이렇게 말을 하고선 뒤돌아가는데 정말 일어설 수만 있다면 머리끄덩이를 잡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전 결국 동료들이 119에 연락을 해주어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출혈은 많았지만 빠른 처치 덕분에 위험한 상황 없이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아기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전 회사에 휴직계를 냈고 회사에서도 이해한다며 충분히 쉬고 돌아오라고 하더군요. 하물며 생판 남인 회사에서도 이렇게 저를 보듬어주는데 가족이란 인간들은 참 해도 해도 너무하더군요. 돈 내놓으라며 하루가 멀다고 전화하고 찾아오던 사람들이 몸은 괜찮냐는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이 없었습니다. 시댁 인간들에게 기대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상황에 연락조차 없으니 아직 남은 기대가 있었었는지 실망이 크더군요. 여보, 괜찮아? 많이 힘들지?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아픈 데는 없어. 그냥 마음이 좀 그렇네. 그런데 요즘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무슨 일 있으셔? 연락도 없으시고. 아버지랑 해서 다 같이 해외여행 가셨어. 아마 다음 주나 돼야 돌아오실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하고 싶은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누구 때문에 아기까지 잃었는데 사과는커녕 안부 연락 한 통도 없더니 해외여행 중이었다니.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 생각했어요.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나서 해외여행식이나 가신 것인지 남편에게 묻고 싶었지만 아기도 이른마당에 그깟 돈이 뭐가 대수냐 하는 생각이 들며 전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댁의 씀씀이는 점점 깊어졌고 전 점점 더 무기력해졌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가지고요. 유인아, 너 왜 이렇게 카톡을 안 봐? 어? 카톡 보냈어? 미안. 내가 요즘 정신이 좀 없어서. 왜? 급한 일이야? 나한테 급한 일이 아니고 너한테 급한 일이야. 전화 끊자마자 바로 확인해봐. 알겠지? 알겠어. 다급한 친구의 목소리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죠. 전 친구가 보내준 메시지를 확인했고 메시지엔 별다른 내용 없이 링크 하나가 와 있더군요. 전 그 링크를 눌렀고 그것은 그야말로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신우이의 SNS였어요. 평소 전 SNS엔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어떻게 하는지조차 몰랐던 터라 처음엔 이게 뭐지 하는 마음에 멍하니 액정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신우이의 얼굴이 보이고 전 홀린 사람처럼 스크롤을 내리며 SNS를 보기 시작했죠. 그곳에서의 신우이는 전혀 다른 사람이더군요. 오빠한테 기생충 마냥 들러붙어 생활하는 현실과는 달리 그곳의 신우이는 마치 재벌집 딸 같았어요. 각종 여행지를 다니고 비싼 가방에 비싼 화장품, 거기에다 그냥 보아도 비싸 보이는 고급 음식점까지. 전 무기력함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사는데 신우이는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어이없는 사진들을 보는 와중 제 시선을 확 사로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바로 아기 신발 사진이었어요. 있지도 않은 재력을 과시하는 사진 중에 단연 눈에 들어오는 사진. 사진도 사진이지만 그 아래에 적혀있는 글귀가 저의 억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상 빛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린 가여운 내 조카. 다음 생엔 부디 나에게로 와주렴. 내가 꼭 지켜줄게. 이렇게 쓰인 글 밑에 달린 댓글은 더 가관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유산하셨어? 동동거리면서 다니더니 결국 유산했어. 어쩌면 좋아. 상심이 크시겠다. 상심이 크긴 모르긴 몰라도 유산바라고 그랬을 수도 있어. 병원에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다던데 쉬기는커녕 어딜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지. 어쩜 임신한 여자가 그렇게도 조심성이 없는지 태교도 전혀 안 하고 매일 소리만 버럭 지르고 성질만 내고. 뱃속의 아기만 불쌍하게 됐지 뭐. 살면서 그렇게 화가 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주체가 안 되더군요. 신우이의 말도 안 되는 모함을 읽어내리고 있는데 익숙한 아이디가 보이더군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우리 동생 성심이 컸구나. 나보다 오빠가 더 힘들겠지. 괜찮아? 언니는 오빠한테 별말 안 해? 난 네 언니 때문에 안 괜찮지. 별말 안 하기는 하루 종일 사람 눈치나 보게 하고 자기가 똑바로 못 지켜서 유산까지 한 주제에 사람을 얼마나 들들 볶는지. 유산으로 힘든 건 이해 안 되는 건 아닌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 해도 해도 너무한 사람이 누군데 저런 말을, 그것도 공개적인 곳에서 하는 걸까요? 글에 음성 기능이라도 추가된 듯 신우이와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울리는데 도무지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 이어진 사진과 글귀에선 심심치 않게 남편이 등장했는데 그곳에 적힌 글에 의하면 남편이 다시 시댁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태어날 아기가 없으니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나 뭐라나. 남매가 쌍으로 하트를 날려대며 즐거워하는데 더는 화날 감정도 남아있지 않는지 그저 웃음이 나더군요. 아무리 제가 SNS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심도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관심병도 이런 관심병이 또 없더라고요. 그것도 생각이 없는 관심병. 왜 저 사람들은 제 친구 중 SNS 친구가 겹치는 사람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못한 걸까요? 뭐 그런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이니 그딴 짓을 하고 저렇게 즐거워하고 있을 테죠. 치가 떨리는 분노도 잠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 욕을 해주었다는 사실이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그 덕분에 보다 빠르게 이혼을 마음먹을 수 있었고 보다 쉽게 증거들을 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전 이혼 결심과 동시에 저 뻔뻔한 빈대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박멸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졌죠. 길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당한 것이 많아 계획이 차르르 종이 넘어가듯 쉽게 세워졌으니까요. 일단 전 신우이의 SNS를 캡처해 두었어요. 저를 비방한 글, 남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호사롭게 생활하는 모든 것을요. 그리고 회사 측에 부탁해 제가 로비에서 유선을 할 당시의 모습이 찍힌 CCTV 복사본을 부탁했어요. 감사하게도 영상 복사하는 것에 회사가 동의를 해주셔서 그것 역시 비교적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이혼 준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고 쉽게 진행되던 어느 날, 정말 하늘이 돕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이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웬일로 연락이 와 집으로 오라고 하더니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자칫하면 신우이를 끌어안을 뻔했지 뭐예요? 그간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알았지만 집안 차이로 인해 남자친구 집에서 반대한다고 들었었는데 드디어 허락을 받았다며 기뻐하더군요. 전 정말 진심을 담아 축하를 전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요, 아가씨. 어머, 언니, 나 좀 감동인데요? 이렇게나 기뻐해 줄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고마워요, 언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가씨가 결혼 허락을 받았다는데 당연히 기쁘죠. 그래서 상견례는 언제예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정했어요. 왜요? 그게 아무래도 그쪽에서 원하는 혼수나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닐 텐데 우리 쪽에서도 어느 선까지 해줄 수 있는지 미리 이야기를 나눠보고 날짜를 잡아도 잡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하며 말끝을 흐리던 신우이는 바로 준비했던 말을 꺼내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의 저였다면 노발대발 화를 냈겠지만 전 끝까지 인자한 미소를 잃지 않고 신우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그래서 말인데 오빠, 그리고 언니, 나 결혼할 때 돈 좀 해주면 안 될까? 알다시피 나 모아둔 돈은커녕 생활비도 없잖아. 그럼 내가 무슨 돈으로 혼수를 준비해.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뼈 빠지게 모아서 마련한 이 집에 손을 댈 수도 없고 이번에 나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1년 안에 갚을 수 있어. 내 남자친구 집 엄청 부자야. 내가 그 집에 시집만 가잖아? 그럼 다 끝나는 거야. 남자 살살 구슬려서 돈 뜯어내는 거 식은 죽 먹기지. 모르긴 몰라도 그 돈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두둑히 쳐서 갚아줄 수 있다니까. 상상의 나래에 빠져 소설과 같은 허상을 입으로 읊어내는 신우이와 그런 신우이의 이야기를 세상 진지하게 듣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웃음이 튀어나오려는 걸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전 그저 망상으로 가득 찬 시집충이 생겨나는 과정을 감탄까지 하며 구경하고 있었고 남편은 곰곰이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입을 떼더군요. 일단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대충 알겠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한두 푼도 아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생각할 시간이 아니라 제 귀가 없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안 해줄 리 없었으니까요. 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고 늦은 밤 남편의 전화를 엿들을 수 있었죠. 수화기 너머 신우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까랑까랑한지 마치 제가 통화하는 것처럼 잘 들리더군요. 야, 넌 생각이 있어 없어? 그런 이야기를 내 와이프 있는 데서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나도 말하고 아차 싶었어.
언니가 오늘따라 유난스럽게 표정이 인자해서 나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와버렸지 뭐야? 왜? 언니가 뭐라고 해? 설마 나 돈 절대로 해주지 말래? 아니, 다행스럽게도 그런 말은 없긴 했는데 혹시 또 모르는 일이니까 와이프 앞에서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알겠어? 알겠어. 조심할게. 그러면 나 결혼 자금은 오빠가 해주긴 할 거지? 그럼 내가 해주지 누가 해주냐? 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시집가서 잘 살 걱정이나 해.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네가 이번 기회 놓치면 그런 집에 시집가는 거 불가능에 가까워. 그건 너도 알지? 나도 잘 알거든. 그러니까 그 반대를 하는데 꼭 참고 기다렸지. 그래도 나 대단하지 않아? 결국엔 내 남자 딱 만들잖아. 내가 생각해도 난 정말 대단해.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하다. 결혼까지 갈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어찌되었든 네 언니한테 비밀이야. 알겠다니까. 걱정 마.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미래가 달린 일인데 어련히 알아서 조심하지. 그래, 오빠가 대출 받는 대로 보내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끊자. 역시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우이에게 돈을 해주었어요. 어쩜 그렇게 멍청한지 남편은 제가 자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통장 거래를 활발하게도 하더군요.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10원도 남기지 않고 신우이에게 입금한 내역을 보는데 어깨춤이 절로 쳐지며 응원까지 하게 되더군요. 남편 인생이 남편 손으로 나락으로 가는 꼴이라니. 그것보다 더 신나는 구경거리는 또 없었으니까요. 돈을 마련한 신우이는 상견례를 무사히 마쳤고 혼수 목록이 생각보다 어마해 신우이도 대출을 받아 목록을 겨우 채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댁엔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더군요. 저에게도 웃음꽃이 피어났죠. 이제 빈대 박멸의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전 차곡차곡 모은 신우이의 개차반과도 같은 행실에 관한 증거를 신우이의 예비 신랑에게 보내주었습니다. SNS 메시지로요. 참 편리했어요. 전화번호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나 간편히 연락을 할 수 있다니. 전 증거를 보내주면서 제 전화번호도 남겼어요. 얼마나 흘렀을까요? 신우이의 예비 신랑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저 보내주신 메시지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다 보셨나요? 다 봤으니 연락드렸죠. 신우이도 엄연한 가족인데 이런 내용을 보내시다니.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사실 그쪽이 미친 여자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모아서 보낸 걸 보니 그냥 무시하고 넘길 수도 없어서 연락드렸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하시는 가족과는 거리가 멀어서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걸 보냈을까요?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려고 준비한 사진하고 음성 파일도 있으니 그거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것까지 확인해보시고 잘 결정하세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부디 옳은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전 전화를 끊은 뒤 제가 사기꾼이나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줄 결혼식 때 시댁 식구들과 찍은 가족 사진과 음성 파일을 보내줬어요. 그 음성 파일은 신우이의 호출로 시댁에 갔을 당시 기껏해야 이혼 시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녹음하려고 준비했던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신우이가 대박 증거를 준 것이었죠. 결혼만 하면 돈을 빼돌려 원금의 이자까지 주겠다는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는 신우이의 민낯의 진실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었어요. 모든 것을 확인한 신우이의 예비신랑은 저를 믿을 수 있게 되었는지 사과와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왔어요. 다 확인했습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실 분인 줄도 모르고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워낙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다 보니 제가 날이 좀 서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해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그렇게나 염치도 양심도 없는 사람이란 걸요. 정말 몰랐습니다. 변변한 직장이 없는 것도 그 여자 말처럼 신부 수업을 하느라 그만둔 줄로만 알았고 혼수 마련도 아무 말 없이 진행하길래 당연히 그 정도의 능력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뒤에선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산하신 이유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나 독한 여자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보내드린 거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여자 직장이라고는 가져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 오빠 돈으로 사치란 사치는 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요리학원은커녕 주방에서 밥 한 번, 설거지 한 번을 하는 꼴을 본 적도 없고요. 지금 마련하신 집에 들어가 있는 그 혼수도 그 여자 오빠이자 아직은 제 남편인 사람이 있는 대출 없는 대출 다 끌어다 마련한 거예요. 유산에 대해선 더 말하고 싶지도 않네요.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을 수가 있었는지 저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네요. 속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아무쪼록 마음 정리 잘하시고 빠르고 바른 결정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예비신랑은 그 길로 시민에게 파혼을 통보했고 시민은 개거품을 물고 넘어갔어요. 파혼한 것도 파혼한 것인데 대출까지 내서 마련한 혼수품을 생각하니 정신이라도 놓고 싶은 심정이겠죠. 이미 마련된 집에 가전 가구는 다 들어간 터라 반품도 힘들 테고 꼼짝없이 중고로 처분해야 할 텐데 그야말로 똥값 처분일 테니까요. 난리 생난리가 난 시민은 어떻게 안 것인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씩씩거리는 꼴이 얼마나 통쾌한지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어요. 지금 웃어요? 아,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네요. 참았어야 했는데. 언니 진짜 미쳤어요? 아님 내 인생 말아먹으려고 작정이라도 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걸 그 사람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언니 때문에 나 파혼당했다고요. 결혼보다는 파혼이라잖아요. 어차피 아가씨 결혼했어도 금방 쫓겨날 게 불보듯 뻔한데 파혼하게 해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덜 했다. 야,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내가 유산한 게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 거니? 너랑 네 엄마가 하루가 멀다고 사람이 못 살게 구는데 유산을 안 하고 배기겠어? 엄연히 말하면 너 때문이지, 이 뻔뻔한 년아. 그날 네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그 말님은 안 피웠어도 우리 애가 그렇게까지 되는 일은 없었다고. 절규와 같은 제 말에 신우는 더 버럭버럭하며 달려들더군요. 제 머리채라도 잡으려는 품새였지만 가볍게 손목을 잡고 뿌리쳤습니다. 그러니 분이 풀리지 않는지 온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신우와 제가 싸우고 있는 사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이 도착했고 남편 역시 화가 많이 나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욕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귀가 썩을 것만 같았어요. 야, 미친년아. 네가 제정신이야? 얘 결혼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다 어쩔 거야?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여동생의 파혼보다 들어간 돈부터 걱정하는 오빠라. 참 눈물겨운 가족사랑이더군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나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버린 일을. 그러게, 나한테 상의 정도는 하지 그랬어. 뭐 그래도 이런 일은 일어났을 테지만. 뭐야, 너 진짜 미친 게 분명이구나. 정신 차려. 지금 상황이 장난 같아? 누가 장난이래? 너나 정신 차리고 상황 파악 제대로 해. 정신 차리는 김에 이것도 좀 보고. 전 남편의 손에 신우이의 SNS를 캡처해 뽑아놓았던 사진들을 쥐어주었어요. 신경질적으로 사진을 보던 남편은 멈칫하더니 흔들리는 동공으로 절 보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네. 잘못한 거는 아는 것 같아서. 여보, 이건 내 말 좀 들어봐. 다 오해야. 오해는 무슨? 친히 오해할 수도 없게 이렇게 글로 남겨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이혼해. 난
더는 당신 같은 인간을 포함해 당신 집이랑 한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남편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신우이는 표정이 밝아지며 신나서 입을 떼더군요. 그래, 이혼해버려. 이런 미친년이랑 더 살지 마, 오빠. 야, 너 당장 우리 오빠랑 이혼하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지금 당장. 얼른 꺼지라고. 신우이는 당장 나가라며 저를 잡아 끌기 시작했고 전 그 순간 유산할 때의 기억이 떠오르며 신우이를 뿌리치곤 그대로 뺨을 때려버렸어요. 네가 감히 날 때려? 그러게, 잡기는 왜 잡아? 그렇지 않아도 때리고 싶은 거 참고 있었는데 누가 부채질 하래? 그리고 내가 왜 이 집에서 나가? 나가려거든 너랑 네 오빠가 나가야지. 우리가 왜 나가? 여긴 우리 오빠 집인데. 유산하더니 정말 미치기라도 한 거야? 아참, 너희 가족들은 이 집이 이 인간 명의라고 알고 있지? 그래서 그렇게 표정이 밝았던 거구나. 잘 들어. 내가 아주 충격 가득한 진실을 말해줄 테니까. 충격 가득한 진실? 그래, 사실 여기 내 명의야. 애초에 네 오빠 단독 명의였던 적은 없었다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은 공동 명의에서 제 명의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임신하고 난 뒤 남편이 시댁으로 돈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 저는 남편을 설득해 집부터 제 명의로 바꿔놨었어요. 공동 명의라 집으로 장난을 칠 순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 선택이 훗날 이렇게 절 웃게 만들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 분명 우리 오빠 명의라고 했는데. 그건 너희 집에서 양심도 없이 명의 타령을 해대니까 거짓말했던 거야. 자, 이제 상황 파악이 다 됐으면 둘 다 좀 꺼져줄래? 한없이 당당한 저와 말없이 고개를 숙인 남편. 이제야 자신이 집도 없는 오빠를 이혼까지 시키게 된 사실을 깨달은 신우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아낌없이 도움을 주었던 동생마저 떠나버리고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땐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당신도 알 거 아니야.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아기 아빠였는데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 상실감이 너무 크고 너무 슬퍼서 누구라도 탓할 사람이 필요했어. 그래도 당신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미안해, 여보. 아, 슬펐구나. 상실감도 크고 그런 사람이 가족들한테 또 돈을 줬어? 이젠 아기도 없으니 다시 생활비 줄 수 있다면서? 그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 진짜 내 도움이 없으면 생활도 안 된다고. 그런 거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하기가 힘들었어. 그럼 나는 신경도 안 쓰였어?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아가씨가 일을 하면 되는 일이잖아. 젊은 아가씨가 생활비도 없으면서 그렇게 놀고 먹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무슨 재벌집 막내딸이라도 된대? 그 어린애를 무슨 일을 시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 어리다는 애가 오늘 아침까진 예비 신부였어, 이 사람아. 그리고 내가 깜빡했는데 당신 아가씨 결혼 자금도 준 거 나 다 알고 있어. 이런데도 용서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 그런 집 놓치면 한평생 후회할 텐데. 그러지 말고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 이런 일 진짜 없을 거야. 진짜야. 내가 그랬지? 다시 한번 시댁 돕는 일 있으면 그땐 바로 이혼이라고. 난 당신이랑 이혼할 이유가 이렇게도 차고 넘치는데 당신은 나랑 이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긴 있어? 이유? 그게 있지. 난 당신을 아직 사랑한단 말이야. 사랑? 참 쉬운 이유네. 사랑. 그런 이유라면 간단하지. 당신은 날 사랑할지 몰라도 난 당신 사랑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 남편의 어떤 말도 저에게 통하지 않았고 남편은 사랑 타령을 하며
발악을 하더군요. 이 미친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스러운 그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구세주가 걸어 들어오더군요. 그 사람은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 부른 제 남동생이었어요.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 상황이었고 남동생에겐 모든 사실을 말해주며 도움을 청했었죠. 제 동생 대학교 때까지 운동했던 애라 체구도 좋고 힘도 일반인보다 훨씬 세요. 그런 동생이 등장하자 그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동생 표정이 제가 봐도 무서웠으니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초남, 잠시만 진정해봐. 나 오해야, 오해. 오해? 오해 같은 소리 하네. 지금 한 대 치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있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꺼져. 말로 해, 말로 하라고. 내 몸에 손끝이라도 댔다간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 하려면 해. 얼마든지 하라고. 겁 하나도 안 나.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남편은 동생의 손에 의해 질질 끌려나갔고 동생은 남편을 쫓아낸 후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끝까지 구질구질한 남편은 이혼마저 구질구질하게 끌더군요. 결국 저의 이혼은 소송으로 가게 되었고 당연히 저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남편뿐 아니라 신우이에게까지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죠. 이렇게 저의 지옥과도 같았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어요. 전에 들은 말론 자식들의 빚잔치를 결국 전 시부모님들이 해결해 주셨다고 해요. 그 한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장만했다는 그 집을 팔아 자식들의 빚을 갚아주고 월세방으로 이사했다고 하더군요. 그 월세집에 옹기종기 모여 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네요. 신우이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SNS에 잘 사는 척 자랑질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간신히 남아있는 월세방마저 말아먹는 건 아닌지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오갈 데 없어진 그 빈대들이 저를 찾아와 또 매달리기라도 한다면 그거만큼 골치가 아프고 귀찮은 일이 또 없을 테니까요. 어찌되었든 이젠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모든 소식을 끊고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을 대비해 전 전화번호를 바꾸는 건 물론이고 집, 회사까지 옮겼어요. 새로운 곳에 정착한 지도 벌써 4년이 넘어가네요. 그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 동안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저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도 제 곁을 지켜주는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만난 지는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알콩달콩 제법 닭살을 떨며 만나고 있답니다. 저는 첫 결혼 생활이 워낙 고단했던 터라 재혼 생각이 없어 남자친구와 헤어질까 생각도 했지만 남자친구도 딱히 결혼 생각이 없으니 일단 연애만 해보자고 하길래 그러기로 했어요. 아무런 기약도 없는 지금 이 관계에 저흰 만족함을 만나고 있어요. 대출 하나 없이 내 집이 있고 내 명예의 차도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돌싱의 삶이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행복하더라고요. 아직도 아기를 떠나보는 날이 오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곤 하지만 그마저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또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늘 그래왔듯이 현명하게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려고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